우리가 엘보에 대해서 더 유도를 하기 앞서가지고 우리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베타에 어떻게 보면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확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이제 LDA의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유도에 있어가지고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의 특성이라든지 PDF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이 어디에서 쓰입니까? 어디에서 쓰이냐면은 바로 이 파트에서 쓰이게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세타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도큐먼트에 있는 세타라고 하는 것이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 알파라고 하는 것을 따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여기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 것이 이 분포에서 하나가 샘플링 돼서 어떤 한 경우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자주 발생할 것이냐 아니면 적게 발생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PDF 펑션이 되겠고 이 PDF 펑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은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기호가 이제 변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서 쓴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쓴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P에 세타 D가 있고 이것이 기분 알파인 상황에서의 이제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x가 1에서부터 xk까지 있고 알파 1에서부터 알파 k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죠. 사실은 이게 그럼 무엇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벡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 벡터가 얼마만큼의 사이즈가 있을 것이냐 k개만큼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게 실제로 이제 스칼라 밸류로 실제 이제 숫자로서 표현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세타 d, 1부서부터 세타 d, k개만큼 있고 알파도 1에서부터 알파의 k개까지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 어떤 특정한 세타라고 하는 것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좀 지우고 여기 부딪히네요. 지우고 살펴보면 제가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노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냥 일반적인 단 한 차원에서의 노멀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벨 쉐이프드 커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요게 뮤다. 그 다음에 요게 시그마로 표현이 된다. 이런 식으로 벨 쉐이프드 커브로 이 분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라미터로서 어떤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이거 분포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다 이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그림은 다 알파가 1, 2, 3라고 하는 것 그런 제약을 가지고서 그런 알파 1, 2, 3를 2, 3, 4로 넣었을 때 이제 찍혀진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려진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엑시스가 잘 안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면 요게 x1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예를 들면 요게 x2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p가 되게 돼 있습니다. 확률입니다. 즉 x1이 이런 정도가 값이 있고 x2가 어떤 정도의 값이 있으면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 교수님 그럼 이상합니다. 여기 보면 알파는 k가 3인 상황이고 x는 지금 2밖에 없는데 x3은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이 되는 상황에서 정의가 됩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일단은 알파는 0보다 다 큽니다. 알파는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x1에서부터 xk-1까지 x1, 2는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고 x1에서부터 x2까지 다 정한 것은 1보다 작아야 된다. 마지막 엘리먼트 x3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에서 기존까지 더한 것들의 차다. 한마디로 이거는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즉
x1에서부터 xk까지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작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같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메이션 했을 때는 또 1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이 x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을 잘 띠고 있냐면은 probability simple x를 잘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probability simple x를 잘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어려운 말로 하지 않고 쉬운 말로 하자면은 이 x 여기 이 분포에서 나온 x들은 이것은 확률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x라고 하는 것을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바로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파라미터로 잘 쓸 수 있습니다.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앞쪽 문제에서 했던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있겠습니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하나가 0.6이면 다른 하나는 설 확률 0.6이면 꺾어질 확률은 무조건 0.4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개. 어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도 돼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0.5다. 이게 0.2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0.3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결정하는 것이 바로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되겠고 이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0.5, 0.2, 0.3이라는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 그 파라미터를 바로 이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에서 생성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x1, x2까지 되어 있는데 교수님 x3는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없어지겠습니까? x1이 특정되고 x2가 특정된 상황이라고 하면 x3는 1 빼기 x1 빼기 x2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것을 여기 3차원 뷰라고 하면 요것을 2차원 뷰로 본 것이 바로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좋고 그 다음에 요것은 좀 특이한 요거는 마찬가지 그림인데 이건 x1과 x2와 x3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색깔로서 이 확률 밀도를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알파 1, 2, 3일 때 알파 1, 2, 3가 2, 3, 4일 때 이런 모양을 지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한번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요것을 변형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가장 쉽게 111 막 한번 넣어볼 수 있습니다. 111 넣어봤습니다. 111 넣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어느 곳에서나 어떤 것을 선택할 확률 x1이든 x2, x3 확률이 다 동일한 값이 되겠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다 예를 들면 3분의 1씩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 2, 2, 2 이걸 2로 넣어봤을 때 어떻게 되겠냐 하면 2, 3, 4일 때랑 한 비교해서 볼까요? 요거 보시면 2일 때 보시면 정확히 가운데 딱 이렇게 확률 분포가 이 삼각형 밀도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 서로 예를 들면 x1, x2, x3라고 하는 세 개의 디멘전이 서로 상호관계를 표현을 할 때 그때 이 알파의 웨이트를 알파를 변형시켜 주면서 이 상호관계를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의 PDF는 다음과 같은 이 모양이 되겠고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이 베리에이셔널 인프런스를 LDA에 대한 VI를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우리가 그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번 더 다른 내용을 한번 디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내용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바로 엑스포넨셜 패밀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엑스포넨셜 패밀리라고 하는 이 특징을 활용하면은 몇 가지 이제 이런 수학적인 데리베이션 할 때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익스포넨셜 패밀리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PDF라고 하는 것들 노말이라고 하면은
요건 여러분들이 뭐 이제 친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포맷이 되겠고, 근데 그다음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친숙해지셔야 되는 그런 PDF 폼이 되겠죠. 아마 LDA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다 유도하고 나면 매우 친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것들에 대해서 요것들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면 그러면 무조건 익스포넨셜 패밀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PDF 포맷들이 어떻게 하면 요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이 텀들을 여기 있는 텀들 하나하나를 좀 무빙 어라운드 해야지 뭐 요것을 만들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익스포넨셜 패밀리 왜 그러면 요런 형태로 만들었는가? 이것들이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우리 tx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tx 이외에는 요 hx를 제외하고서는 그럼 x가 관여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hx는 이거는 확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노멀라이즈를 하거나 아니면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그런 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 많은 데이터가 이제 많은 정보들이 활용되는 부분은 요 바로 tx라고 하는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t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sufficient statistics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hx는 underlying measure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tx라고 하는 것이 sufficient statistics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sufficient statistics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 tx만 알게 되면은 이 statistics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더 필요한 어떤 x에 대한 통계 자료가 필요 없겠다. 즉, 이 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받아들여진 x 정보를 우리는 여기서 활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를 통해 가지고서 프로세싱된 정보들이 이 PDF에 있어서 중요하게 활용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sufficient statistics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 에타 세타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추럴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파라미터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파라미터라고 부르죠. 근데 파라미터는 예를 들면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던 벨 쉐이프드 커브에서 여기 포인티한 부분이 뮤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요. 이 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그런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멘틱스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파라미터인데, 이것보다 수식에 좀 더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는 없을까? 그러면 이 세타라고 하는 파라미터 정보를 가공을 해서 이 익스포넨셜 패밀리에서의 파라미터 자연스럽게 수식에 적용될 수 있는 파라미터로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타 세타 내추럴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언더라잉 메저와 함께 이 hx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것을 노멀라이즈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로그 노멀라이저라고 부르는 a 세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각 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고, 그러면은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익스포넨셜 패밀리에 속할 것인가? 뭐 쉬운 말로 하자면은 요 꼴의 PDF를 잘 조정을 하여서 요 꼴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먼저 요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제 요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요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먼저 이 x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함수를 하나 떼서 tx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나이스한 것이 여기 익스포넨셜이 있고 요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딱 매치업이 잘 돼 있어 가지고서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될지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 지워져 있지요. 해서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익스포넨셜이 뭐 이렇게 앞에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x 스퀘어 플러스 2뮤 x,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뮤 스퀘어라고 하는 파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해서 2 시그마 스퀘어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면 tx는 어떤 파트가 될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tx라고 하는 sufficient statistics라고 부를 수 있는 파트는 바로 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요 부분이 될 것이고 x 스퀘어라고 하는 요 파트가 될 것이고 여기는 요 x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x 스퀘어와 x만 있으면은 요것을 거쳐 가지고서 데이터가 표현이 되면은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sufficient statistics는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 내추럴 파라미터라고 하는 요 부분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추럴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요 에타 세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에타 세타라고 하는 부분은 이 tx의 sufficient statistics에 연동이 되어 있는 파트가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sufficient statistics 있는 부분을 잘 찾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해서 요 앞에는 마이너스 1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 되겠죠. 여긴 2뮤, 2뮤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내추럴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유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유도는 더 하지 않겠지만 언더라잉 메저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 세타라고 부르는 로그 노멀라이저라고 하는 파트는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는 로그 그 다음에 시그마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로그 시그마 파트는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즉 로그 시그마 파트라고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되겠고 익스포넨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로그가 붙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루트라는 것을 통과해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앱솔루트가 되어진 상황이 되겠죠. 왜 여기 있는 시그마를 굳이 이렇게 익스포넨셜 속으로 로그 노멀라이저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요 hx라고 하는 요 파트에는 지금 시그마가 없습니다. 시그마가 없기 때문에 요 속으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익스포넨셜 패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디리슐리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패밀리일까라고 하는 것이 또 궁금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는 나이스하게 익스포넨셜이 딱 있었는데 여기서는 나이스하게 익스포넨셜이 없단 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억지로 로그를 씌워가지고서 유도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여기서 익스포넨셜을 그대로 배치는 하되 속에 이제 로그가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로그를 속에 넣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첨자도 쓰기로 하죠. 1 K만큼 하고 감마 알파 I만큼 하고 그다음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마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들어가고 I 이퀄 1 K만큼 되고 알파 I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XI 파트가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XI 파트가 들어오게 되겠고 알파 I 마이너스 1 파트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이렇게 닫혀지게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라고 하는 이 시그마를 속으로 넣은 트릭을 그대로 활용해서 로그를 활용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여기 있는 것이 사실은 보시면은 다 곱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곱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sufficient statistics와 내추럴 파라미터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되겠고 로그 노멀라이저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단하게 보시자면 요 앞에는 그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앞에는 진짜 그냥 1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hx는 그냥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속에 있는 것을 더 디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요 파트가 아무리 봐도 관심 많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sufficient statistics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I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파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와야겠지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알파 I 마이너스 1 파트가 내려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로그
xi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게 로그가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다 여기는 선형결합으로 만들 수가 있겠지요. 플러스 로그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감마 펑션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속에 이 속으로 침투하기는 어려우니까 로그가 이래서 k까지 하고 알파 i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파트는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시그마가 되겠고 그 다음에 로그 감마 알파 i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자 그럼 아주 나이스하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파트는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요 파트는 바로 예 맞습니다. 내추럴 파라미터가 되겠다. 내추럴 파라미터로 잘 유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sufficient statistics는 어떻게 되겠다? 로그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sufficient statistics는 로그로 이렇게 잘 유도가 되었습니다. 뭐 언더라인 매저는 그렇게 되겠고 그다음 로그 노멀라이저가 있습니다. 저희가 로그 노멀라이저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로그 노멀라이저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조금 좀 짜증나는 것이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변형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하고 요거를 마이너스로 하고 요걸 플러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로그 노멀라이저 모양이 되겠고 요게 바로 요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교수님 요거랑 모양이 다른데요 하면 요 속에 들어가면 시그마가 되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이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 데리버티브 오브 로그 노멀라이저는 모멘트 오브 서피션트 스태티스틱스라는 시어럼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로그 노멀라이저를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타의 함수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뭐 에타로 바로 표현될 수 있으니 에타를 기준으로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고 여기도 세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에타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로그 노멀라이저 여기 스몰 a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거는 뭐 오타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a가 예를 들면 이제 로그 노멀라이저로서 미분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뭐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것이 되겠냐 하면은 자, hx의 익스포넨셜에 에타 t tx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 파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노멀라이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지금 1로 이걸 서메이션 했을 때 1로 만들기 위한 그런 서메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익스포넨셜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이 마이너스 텀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분해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x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한 것이 바로 a 세타라고 하는 것이 a 에타라고 하는 것이 로그 노멀라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노멀라이저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의 D 에타가 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타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미분이 될 것이냐 하면은 먼저 이 로그라고 하는 것을 거치기 때문에 요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 속으로 들어가서 에타라고 하는 것이 미분이 된다고 하면 tx 앞으로 t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 다른 함수에 대해서는 엑스포넨셜이기 때문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tx가 앞으로 t 나오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럼 tx가 앞으로 t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모양이 무엇이랑 동일합니까? 이전이랑 동일하고 이전에 인티그랄한 것과 동일하고 요것은 바로 로그 노멀라이저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것이 이제 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 밑에 들어온 것이 요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속으로 이렇게 나눗셈이니까 들어갈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근데 이전과 다르게 새로 생긴 놈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요 tx라고 하는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요 파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tx라고 하는 것이 사료로 생긴 상황이 되겠고 그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pdf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P라고 하는 특정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기대값을, expectation을 취한 것이 되겠습니다. tx라는 함수에 대해서 P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해서 expectation을 취한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결과가 되겠고 그것은 tx는 무엇이었습니까? tx는 바로 sufficient statistics였습니다. 그래서 로그 노멀라이저의 데리버티브는 바로 expectation, sufficient statistics의 expectation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리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